자, 그 다음에 그 해제권의 발생, 그죠? 무슨 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은, 해제권의 발생은 우리 그 요약집으로는 151페이지 해제의 종료하고 똑같은데, 그죠? 151페이지 해제권의 종료. 해제의 종료하고 같은데, 해제권의 발생은, 그러면 해제권의 발생은, 그죠? 크게 두 개다. 예? 해제권의 발생은, 약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해제하자라고 정해놓은 걸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지? 그럼 요거는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이건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일단은 우리 민법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한 개밖에 없다. 이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럼 이 채무 불이행은 몇 개 있냐면은 4개 있다. 무슨 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 그 다음 뭐? 채권자지체. 예? 채권자지체를 수령지체다. 예? 그럼 이거 원래는 채무불이행이 원래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제해서 필요하니까 이제 하는데 뜻만 기억하면 이거는 뭐? 이행지체는 어떤 거? 이행지체는 뭘 이행지체로? 날짜 넘긴 거. 뭐 넘긴 거? 그럼 예를 들면 뭐 중도금 지불이나 안 그러면 잔금 지불할 날짜를 넘겼다 무슨 지체라는 말을 쓴다? 이행지체. 요거는 어쨌든 요거는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요거는 형식적으로 이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 이행이 아닌 거. 즉 달걀 100개 계약했다. 몇 개 이행? 100개 이행했다. 근데 90개는 싱싱 10개는 부패. 그럼 100개 계약해가지고 90개만 납품한 경우에 이행지체로 간다. 그럼 요거는 누구의 귀책사유냐면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요거는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 요거는 채무자, 어쨌든 채무자 귀책사유. 요거는 누구의 귀책사유? 요거는 채무자가 이행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은 거. 요거는 누구의 귀책사유? 채권자의 귀책사유다. 예? 누구의 귀책사유? 채권자의 귀책사유인데, 그럼 어쨌든 이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귀책사유니까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예? 무슨 배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날짜 넘겼다. 우리 민법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 그래서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간? 상당기간, 모후, 최고 후. 상당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무슨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지. 뭐 해제권 발생해도 난 그래도 그냥 겁주려고 채고만 하고 해제 안 해도 관계없다. 근데 이제 해제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 무슨 기간? 상당기간 모후, 최고 후. 상당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그럼 여기는 이행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게. 왜? 불능이니까 최고하더라도 이행할 수 없으니까. 그지? 그럼 불완전 이행은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은 뭐 후에? 최고 후 해제권이 발생하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 해제권 발생에서는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은 뭘 가지고 된다? 빨리 대라.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거 가지고 된다고 하지. 뭐가 필요한가? 최고. 그러면 요거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요거는 법정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예 해제권 자체가 없고, 요거는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누가 해제합니까? 여기는 누가 해제합니까? 채무자가 해제한다. 여기는 누가 해제하고? 채권자가, 그지? 여기는 뭐 후에, 역시 뭐, 상당기간 뭐 후, 최고 후.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비로소 무슨 건 발생? 해제권 발생.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최고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내는 게, 그러면 이행지체는 그래서 원칙 뭐 후에, 최고 후에, 이행불능은 뭐 없이, 최고 없이, 불완전 이행에서는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 후에, 완전히 불가능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 후에, 최고 후에 이렇게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약정해제는 이거 해제와 함께, 법정은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 근데 약정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기책 사유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를 가지고 되냐면은 그냥 이행지체 하면 뭐 후회인데, 최고 후회인데, 여러분 정경이 지체, 무슨 행위 지체? 정경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여러분 결혼식 화환을 주면, 결혼식 같은데 화환은 뭐를 맞춰야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걸 무슨 행위? 정경의 이행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예? 정경의 이행지체, 이건 뭐 없이, 최고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권 발생. 근데 요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결혼식 12시인데 결혼식 다 끝났는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화환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예? 결혼식 화환을 주문했는데 결혼식 다 끝는데 화환 들고 와도 최고는 필요 없는데 당연히 해제 효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해야 최고는 안 해도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근데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도 필요 없는 것, 아까 무슨 약관의 특이야? 실권약관의 특이야. 무슨 약관의 특이야? 실권약관의 특이야. 그거. 근데 요 정경의 이행지체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해요. 정경의 이행지체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행기 이후 이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행기 이후 이행은 목적 달성 뭐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요 경우는 무슨 행위 지체? 정경행위 지체예요. 예? 꼭 기억한다. 약정도 뭐 없이, 최고 없이 하는 거. 요거는 어쨌든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손해배상,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잘 내는 건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더니, 무슨 시? 즉시. 요 세 개는 뭐?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음을 미리 표시한 경우, 무슨 절? 미리 거절.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제공해도, 이행 제공을 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무슨 백 명백 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1 뭐 없이 최고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3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짱 중요 짱짱 다른 걸 안 해도 요거는 세 개는 꼭 외워야 되는데 예?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꼭 기억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법정해제는 뭐 최고 이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다 있고 약정은 뭐만 이자만 있고 최고 손해배상 없고 합의해제는 뭐 세 개 다 없고 잘 낸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 행사 해제권 행사 한다 이게 무슨 건 행사 해제권 행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154페이지 그 해제 의사표시를 그 해제권 행사라고도 한다 이게 무슨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5개 1 무슨 딸 도달 2 불효식행위 3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근데 3번 잘 낸다고 3 조건기한 못 붙이는데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노? 154 자 3번 원래는 해제는 조건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해제는 조건기한 못 붙이는데 그런다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당연히 해제된 거로 할 경우 이건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지만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짱짱 잘 낸다고 그 다음에 도달하면 철회 못합니다. 뭐 하면은 도달하면 철회 못하는데 뭐하여 또 도달하여 또 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 그 다음에 해제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어떨 때 나타난다? 당사자가 몇 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행사는 만약에 전원의 행사는 누가 행사? 전원. 그러면 당사자가 4명이다. 4명 뭐 전원이 해야 근데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순차적으로 하면 무슨 모두 했을 때 이제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몇 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해제할 수 없다. 소멸한다. 그걸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다시 뭐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이미 원래 만약에 당사자가 4명이다. 한쪽이 4명이다. 4명 전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4명 다 안 하고 갑이 대표로서 해제하면은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행사 몇 개? 5개. 1. 자, 거기 돌고 1. 도달주의 2. 불효식행위 3. 조건기한 붙일 수 없는데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3. 4.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도달하여도 하자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5. 당사자가 몇 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무슨 성? 불가분성.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렇게 외워야 된다. 5개. 딱이야. 자꾸만. 그럼 너무너무 쉽다. 근데 효과 짱 중요. 여기서 지금 1개 하면은 효과 요거. 잘낸다. 해제 효과. 무슨 과? 효과.
효과는 자 1 무슨요? 소급효인데 해제권의 효과 1 뭐 소급효인데 548조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자, 그럼 좋다. 요 갑이 집을 을에게 매매하는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해제가 됐다. 그럼 원상회복하면 되거든. 아까 그지? 뭐 잔금 안 준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해제했다. 그럼 아까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 붙여서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하면 되는데, 잔금 지불하고 뭐까지 됐는데 등기까지 되고 난 뒤에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계약이 무슨 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뭐 후에? 등기 후에. 그럼 등기는 언제 복귀한다? 즉시. 그러면 당사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될 것 없다. 그 다음에 언제 복귀? 즉시. 누가 소유자? 갑.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미 누구한테 가고 난 뒤에? 병에게 가고 난 뒤에 해제가 됐단 말이지. 계약이. 그럼 이 병은 원래 병 앞에 그럼 해제가 되면 을 등기는 유효 무효 언제 복귀? 즉시. 그럼 병도 복귀해야 정상 비정상? 정상이지만 548조 몇 조?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요 거래 안전 규정 때문에 이미 제3자에게 가버렸다. 제3자는 복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보호받는 제3자는 무슨 유?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는 보호받고 무슨 유는? 채권유는 보호받을 수 없고. 됐습니까? 물권유는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권유는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다른 말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원상회복 의무 없다. 그 다음 뭐 소급효가 뭐가?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그럼 이 채권유는 거꾸로 뭐 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하고 무슨 회복 업무가 있고 원상회복 업무가 있고 소급효가 뭐하고 미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간단하게 요거 잘 낸다. 그럼 요 복귀하지 않는 제3자 아까 무슨 유? 물권유. 물권유는 간단하게 뭐 된 사람? 등기된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 건자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무효 취소돼 가지고 해제가 돼도 계약이 해제가 돼도 병은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요 채권유는 어떤 사람? 채권유는 미등기 매수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임차권자. 그 다음 채권을 양수한 자. 요거 잘 나온다.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 나오면은 뭐 채권유. 그 다음 뭐 채권에 대한 가압류
다 청구권자. 요 사람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꼭 기억 짱짱. 근데 이 물권유도 또 물권유도 다시 또 두 부류. 물권유도 몇 부류? 두 부류. 해제 전에 갑이 을에게 해제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유효 보호받고, 해제 후 다시 말소 등기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사람은 무슨 제3자? 선의의 물권유만 보호받는다. 다시 갑이 을에게 해제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사람은 뭐를 불문? 선악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 물권유를 취득한 사람은 선의의 물권유. 꼭 기억한다. 이게 잘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무조건 제3자 하면 무슨 유? 504 해제에서 제3자 하면 무슨 유? 빨리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1 무슨 유? 소구표. 2 이제 무슨 회복? 원상회복. 아까 우리 꼭 기억했죠. 매수인이 잔금 안 줘가지고 해제했다. 그럼 매도인은 뭐 돌려준다? 계약금과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게 1 무슨요? 소구표. 2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인데 뭐를 불문? 선악불문. 무슨 불문? 선악불문. 과실불문. 하고 무슨 회복? 원상회복. 되겠습니까? 예, 원상회복인데, 근데 여기서는 원칙 무슨 상한?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받은 거 원물 상한인데,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은 이미 물건 써버리고 그럼 물건이 부셔져도 없다 하면 무슨 상한? 그 가격 상한. 가격은 언제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한다? 해제 당시의 가격. 무슨 당시? 해제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 상한.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인데, 그럼 특히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뭐를 붙여서? 이자. 뭐를 붙인다? 이자. 그래서 금전의 경우는, 그다음에 금전 반환시. 금전 반환시는 언제 이자 언제? 받은 날로부터 뭐를? 이자 가산. 그러면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지만, 그럼 물건 반환시는 받은 날로부터 무슨요? 사용료. 무슨요? 사용료 가산. 돈은 이자 가산. 이자가 이때 이자는 지연배상의 성질이 아니라 뭐다? 수치한 과실을 반환. 수치한 과실을 어떻게 한다? 반환. 이로 무슨 이득?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의 성질. 그럼 돈을 돌려줄 때는 뭐를 붙여서? 이자, 과실. 그럼 물건은 무슨요? 사용료. 그거 기억하고, 그럼 이렇게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고,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으면 세 번째, 해제와 함께, 뭐와 함께? 해제와 무슨 게?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아까 이행이익.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실내이익은 아까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손해배상 청구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해제 또는 손해배상 하면 OX, X 무슨 께? 함께. 이렇게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이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함께.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무효 취소 해제 복귀 무슨 이행? 동시행. 해제 효과와 해제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다섯 번째 소멸한 권리는 뭐한다? 부활. 그럼 만약에 누가 사냐면은 매수인이 샀습니다. 매수인이 샀잖아, 그지? 매수인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샀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임차인. 누가 샀습니까? 임차. 그러면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임차권은 혼돈을 어떻게 했다? 소멸. 근데 매매계약이 뭐가 돼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갔다? 매도인에게 돌아가면은 매수인을 소멸한 임차권은 뭐한다? 부활. 요거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무슨 권의 행사? 해제권의 효과. 다섯 개 1. 효과 무슨요? 소급표 548조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이미 무슨 유? 빨리 물권유. 그치? 하면은 그 사람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사자 사실은 무조건 복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원상회복. 원칙 원물상환. 원물상환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환? 가격상환.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물건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사용료. 이때는 무슨 과실? 법정과실.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지연배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제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행. 다섯 번째 소멸한 권리는 부활. 자, 그 다음에 해제권의 소멸로 들어가는데 무슨 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인데 여러분 해제권의 소멸은 그래? 여러분 첫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가 해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두 번째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10년간 해제하지 않았다. 그 이상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 특히 여러 명일 때 아까 몇 인이 포기하면은 1인이 포기하면은 전원이 소멸한다. 예? 행사는 소멸은 쉽게. 그 다음 네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최고했습니다. 야, 너 해제할 거냐? 빨리 확답해라. 최고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입니다. 요거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게 해제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상대방이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다. 그럼 다섯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권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목적물의 멸실, 훼손, 변형, 개조해버렸다.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해제권자가 물건을 훼손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슨지? 해지. 그치? 무슨지? 해지. 여러분, 해제는 유효. 해제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유효. 계약이 뭐하다? 유효.
근데 해지권자가 해지하면은 장래에 항하여 효력 발생을 처지. 이거 뭐? 해지. 무슨 지? 해지. 장래에 항하여 비소급표, 계속적 계약, 신뢰적 계약, 이런 말로 오면 무슨지? 해지. 그치? 무슨지? 해지. 해지인데 무슨지? 해지. 해지인데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요거 무슨적 계약? 계속적 계약, 신뢰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제? 착수 전에는 무슨 제? 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살다가 이사 가는 거는 무슨 제? 해지. 살다가 이사 가는 거 뭐? 해지. 근데 중개사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근데 누가? 임대인이,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대. 자기가 이사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 약속한 날짜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경우 중개사 미치겠죠, 그죠? 예. 그럼 어쨌든 집을 비워주더라, 안 비워주더라.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럴 때는 무슨 제? 해제. 살다가 이사 나오는 건 무슨 지? 해지. 누가 비워줘가지고? 임대인이, 소유자가 자기가 이사갈 집이 비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집을 계속 안 비워주고 있더라. 그래서 임차인 약속한 날짜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럴 때는 무슨 제? 해제. 그래서 무슨 착수 전이라 하더라도, 이행 착수 전이라 하더라도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제? 해제. 그 다음에 또 해제에서는 뭐라는 단어가 잘 나오냐면은 그거 어디 잘 나오냐면은, 그럼 여러분 157페이지 한번 보면 계약의 해지, 뭐의 해지? 계속 장래에 항하여 효력이 발생한 일방적 사비의 해지라고 한다. 계속적 계약에서 요 계속적 계약, 아까 임대차 이런 거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슨 착수 전에는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은 무슨 지라는 말 쓰지만, 해지라는 말 쓰지만,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제? 해제. 그 다음 3번 짱 중요. 무슨 중요? 3번 짱 중요인데, 그거는 갑집에 우리 임차인이고,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인데, 월세가 10만원이단 말이지. 월세가 10만원인데, 지금, 3개월 연체했단 말이야. 2기 하면 윗반이잖아, 그지? 주택, 일반 임대차 2기, 상가는 몇 기? 3기. 그럼 일반 임대차인데 2기 연체했다면, 그럼 윗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달 더 기다렸는데, 3개월이 됐는데도 임대인이 돈 주려고 생각 안 하더라. 그래서 계속 날아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임대차 계약을 무슨지?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지하면은 임대차는 뭐합니까? 빨리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해도 밀려있는 차임 얼마? 30만원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를 해지하면은 요걸 기본적 법률관계란다. 이게 기본적 법률관계가 뭐하여도, 기본적 법률관계가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기본적 법률관계가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는, 뭐의 채무는? 개개의 채무는 뭐 되지 않은 한, 이행되지 않는 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는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 밀려있는
차임, 밀려있는 차임, 밀려있는 차임 등 이런 것들은 뭐 되지 않은 한 이행되지 않아. 무슨 차는 소멸하여도 임대차는. 그래서 기본적 그럼 시험이 그 느낌과요 하거든. 어떤 사람 기본적 법률관계가 소멸하면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OX, X. 그거 꼭 기억한다. 그게 지금 3번. 해지 전에 이미 계속적 채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개의 채무 등은 그게 이행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짱 중요, 짱짱. 그럼 역시 이것도 잘못이 있으면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